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. 네, 변호사님 그럼 네. 제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특징은 좀 어떤가요? 특징이 있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 속도는 아무래도 저희 경험상 썩 빠른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개시 결정이 어떨 때는 1년이나 1년 지나서 나는 경우도 있곤 해요.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거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회생위원님께서 직접 채무자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사항을 좀 여쭤보시거나 파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정 자체를 사건 진행을 매우 꼼꼼하게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만,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했는데 왜 법원에서 또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는 더러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근데 제중지방법원에서의 회생위원님들은 좀 사건을 조금 더 본인이 직접 더 챙기시려는 의도에서인지 이렇게 직접 채무자에게 전화하시는 마방은 있긴 합니다. 이런 것이 좀 제주지방법원의 특색이라면 특색인 것 같아요. 네, 변호사님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특성은 좀 어떤가요? 네, 수원지방법원은 사실 관할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. 경기도권에 거의 다 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할 범위가 많으면 사건도 많고 그만큼 법원의 인력이나 이런 한계상 좀 사건 처리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편이에요.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법원에 비하면 좀 채무자에게 조금 좀 부드럽게 금지 명령을 좀 잘 내려주는 편입니다. 하지만 재신청인 경우에는 제 경험상 거의 여지없이 금지 명령을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금지 명령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에게 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서를 통해서 소명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재신청 자체를 우리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에서 살펴보겠다는 법원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외부 회생위원 선임 제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영업소득자이거나 아니면 현재 근로소득자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회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원회생법원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네, 변호사님 그럼 의정부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특성은 좀 어떤가요? 의정부지방법원도 수원지방법원처럼 관할 구역이 대단히 넓어요.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뤄서 강원도 철원까지 관할합니다. 그러니까 의정부, 양주, 포천, 남양주 거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언급한 지역들이 또 인구수가 적지 않은 곳들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지역이 높고 사건 수도 적지 않다 보니까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 자체는 좀 빠른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금지명령 신청 시에 금지명령이 잘 내려주는 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. 특히 재신청인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수원지방법원이나 이런 경우에 비춰본다면 조금 더 채무자에게 관대하게 재신청에서의 금지명령도 내려주는 편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걸 참 법원의 사무를 이렇게 약간 복불복스럽게 말씀드린 게 조금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어디까지나 저희 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래 이제 대리인 사무실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결국 채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 결국 보전과의 싸움이에요. 저희는 아무래도 채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변제 계획안이 허가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제 변제를 낮추거나 많이 노력을 하면 그러면 또 법원에서 이게 부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 내리시고 저희는 또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의 반복인데 의정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시 신청 당시에 최초에 수립한 변제 계획안상의 변제율이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이거나 아니면 미혼자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경우에는 보정 없이
게시결정 내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다른 법원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특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만 반대로 변제율이 낮게 최초의 변제율이 낮게 변제계획이 작성되면 상당히 꼼꼼한 자료 요구와 소명 요구하면서 그런 취지의 보정이 내려옵니다. 그리고 또 의정부 지방에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게 개시 결정이 나고 최초 변제 시작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변제계획 허가 전이라도 이 변제금을 내야 돼요. 변제계획가 허가된 다음부터 이 변제를 시작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결국에는 채무자분이 이 자금을 좀 적립해두는 모아두는 게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모아둬서 예정되어 있는 최초 변제 시작일에 이 납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저희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정을 소명해가지고 이 최초 변제 시작일 자체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데 의정부 지방 보면 이 변경 신청 자체가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의정부 지방법원 관할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최초 변제 시작일에 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꼭 여유 돈을 모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게 또 의정부 지방법원만의 하나의 특색이 아닌가 싶어요.